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차현주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풍도 본격적으로 물들면 평소에 등산을 즐기지 않던 분들도 가을 산행 많이들 계획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사전 준비 없이 산행에 나섰다가는 자칫 크고 작은 부상으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가을철 산행길에 특히 유의해야 할 점들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의 정형외과 이정길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 등산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주말마다 산행을 즐기던 분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던 분들은 오랜만에 산행길에서 입을 수 있는 부상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텐데요. 산에 오르기 전에 어떤 준비 운동이 필요할까요? 네, 특히 가을 산행은 산지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운동을 할 경우에 근육이 강직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옷을 잘 챙겨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 등산은 기본적으로 전신을 사용하는 온몸 운동이므로 등산 전에 10분 정도 꼭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목부터 어깨, 허리, 골반, 무릎, 발목 등을 구부렸다 폈다 하고 돌려주는 운동을 통해서 골고루 전신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산행길의 흔한 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발목 염좌입니다. 우리가 흔히 발목을 삐었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응급조치가 필요할까요? 육안으로 보기에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 치료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네, 특히 산길은 고르지 못하고 험한 길이 많아서 발목을 다칠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산행은 피로도를 높여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는 염좌뿐만이 아니라 전거비 인대 등의 인대 파열 및 골절도 종종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바로 등산을 중지하고 하산해야 하며, 수상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목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고 압박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안전요원이나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고 나무나 수건 등을 통해서 압박이나 고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발목 염좌는 산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한 번 삔 발목은 계속 겹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목 염좌의 경우 맨솔 성분의 파스를 붙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또 찜질은 냉찜질과 온찜질 중에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인대 손상 후에 발목 관절이 잘 회복되려면 2 내지 4주간 부목 고정을 해주는 게 좋고, 3개월이 지나도 발목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MRI 등 정밀 검사를 하고 수술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맨솔 성분의 파스는 일시적으로 환부를 시원하게 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고, 수상 직후에 붓기가 심할 때 냉찜질을 하고 다리를 올려두는 것이 회복을 빠르게 하며, 수일 후에 통증이 줄어들고 부종이 가라앉은 후에는 온찜질로 관절을 부드럽게 하면서 발목 관절을 부드럽게 운동하는 재활의 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또 무릎 관절이나 허리 부상도 산행길에 입을 수 있는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등산할 때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적당한 보폭과 등산 요령이 혹시 있을까요? 또 등산할 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장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산길은 고르지 못하고 장기간 등산할 경우 자칫 피로도가 쌓여 주의력이 저하됩니다. 이럴 때 균형을 잃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면 부상과 이어질 수 있는데요. 자신의 능력에 맞는 난이도의 등산로를 택하여 비슷한 수준의 동료들과 산행을 하는 것이 좋겠고, 자주 쉬어주고 탈진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하면서 등산을 하여야 합니다. 보폭은 평상시보다 약간 좁게 하고 발 뒤꿈치부터 앞부분까지 충분히 내딛으면서 보행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산용 스틱을 이용하는 것도 체중 부하를 분산시켜서 관절에 무리를 덜 줄 수 있습니다. 온도 및 날씨 변화가 심한 가을 산행에는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운동에 편한 옷을 선택하고, 등산화는 자기 발에 잘 맞아야 하면서 새 것이 아니고 익숙한 것을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목 부상 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등산화를 선택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네, 평소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등산은 피해야 할 운동일까요? 등산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허리나 무릎, 발목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므로 허리 디스크 환자나 관절염 환자들에게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고 경사가 완만한 산행을 가볍게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밖에 등산은 어떤 분들에게 좋은 운동일까요? 등산은 폐활량을 증가시켜주고 지구력, 근력을 키워주는 좋은 운동이고 특히 실내 운동에서 얻을 수 없는 심리적 안정감과 희열을 느낄 수 있기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이나 우울증 환자, 그다음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을산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죠. 이 멋진 만큼 주의할 점도 그만큼 많이 따른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주말에 등산하실 때 주의사항 꼼꼼히 체크하고 안정적으로 등산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